사실 쏴본 적은 없지만 양궁 경기를 시합 때 아주 재밌게 봅니다. 나는 양궁 천만적으로 하나, 둘, 셋. 네, 처음으로 양궁에 도전한 윤석열 대통령 모습을 봤는데 8점, 또 그 선에 걸쳐서 가까스로 8점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잘 쏜 거죠. 예. 저희들은 뭐 쏴본 적이 없습니다만 한 번은 뭐 관역을 벗어났다고 그러는데 두 번째 8점 맞추면 굉장히 잘한 겁니다.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열심히 집중하면 상당한 성과를 내는 저는 특징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잘한 거라고 보고 어제 저 행사는 이제 진천에 있는 선수촌에 가서 격려를 하고 제가 알기로는 전국의 시도 체육회장이 이번에 다 바뀌었기 때문에 네. 그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또 참석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 청주에 있는 또 재래시장까지 가서 전반적 일정을 소화하고 온 것으로 보입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의 방점은 바로 민생입니다. 그래서 민생을 챙기고 민생과 경제에 몰두하는 모습들을 이러저러한 일정 속에서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까 비상경제 민생회의 오늘 이제 난방비 고지서 나오는 날 열어서 모두 발언 직접 이제 생중계를 하고 특히 어제 이제 은행의 돈잔치에 네, 대해서도 지적하고 최 교수님 최근 윤 대통령 행보 어떻게 보시죠? 그러니까 민생을 위해서 열심히 뛰려고 하는 그런 시도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한다고 보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난방 문제도 지금의 이 정도의 지원 가지고 끝낼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중산층에 있는 분들도 상당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아이들 키우고 있는 젊은 세대들이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지금 뭐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했지만 효과가 없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에서 좀 더 세밀하게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거시적 관점에서 대통령이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얘기해서 끝날 문제가 아니고 좀 더 세밀하게 우리 국민들이 실제 겪고 있는 아픔들을 어떻게 해결해 줄까 하는 부분에 대한 대안이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난방비 문제도 그냥 빨리 해결하세요 이 정도로 얘기하면 안 움직여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성과를 내는 것도 별로 없습니다. 지자체 중에 뭐 민주당 출신 지자체장들만 열심히 지원하겠다고 하고 정부라든지 아니면 국민의힘 출신 지자체들은 아직까지 움직이지 않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국민들의 의견이 뭔지 그리고 이거는 정말 우리가 뭐 차상위 계층이라든지 뭐 저소득층이나 이분들뿐만 아니라 중산층도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다는 점들을 좀 기억하시고 확대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논의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대통령이 좀 더 꼼꼼하게 챙기는 것이 예.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래도 이제 올 상반기가 이제 경제적으로 상당히 이제 민생도 어렵고 하다 네. 보니까 이런 문제를 이제 해결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최근에 지지율 성적표를 보면 한동안 상승세를 이어다가 좀 주춤한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당무 개입 논란도 있지만 민생 문제가 가장 크다 이런 분석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세계 경제가 지금 침체 국면이고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전반적인 그 연료 문제도 심각하고요. 그다음에 예. 이제 수출 부진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경제 자체가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체감을 하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되게 경제가 어려우면 일단 정부에 대한 일단 그 불만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게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나타나는 지지율이 조금씩 빠지는 건 뭐냐면 1%, 1%씩 조금씩 빠지거든요. 이게 뭐냐면 제가 볼 때는 경제 어려움이 반영되는 것도 있지만 최근에 제가 볼 때는 전당대회 관련해서 이른바 이제 윤심 논란이 퍼지면서 예. 대통령에 대한 어떤 그런 지지율이 빠지는 현상이 있는데 저는 그래서 대통령실이 엊그제 그 김기현 후보의 탄핵 발언에 대해서는 입장을 낸 건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전당대회에 더 이상 대통령실이 왈가왈부 이래라 저래라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당원들이 다 압니다. 과유불급이라고 저는 이제는 대통령실에서 전당대회에 대해서는 그냥 그 결과를 겸허히 지켜보고 잘 될 거라고 믿고 그 결과에 따라서 당정 관계의 일체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이렇게 조금씩 빠지는 지지율에 대해서는 사실은 푹 빠지는 것보다 1%씩 빠지는 게 더 위험하거든요. 아, 저는 그렇습니까? 그런 면에서 예. 대통령실이 좀 잘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전 좀 비슷한 맥락인데요. 일정 부분 당무 개입이라고 하는 논란으로부터 벗어나야 돼요. 대통령실이 자꾸 이렇게 전당대회 하는데 여러 가지 영향을 행사하는 게 직접적으로 보이잖아요. 정부 수석이 직접 국회를 찾아와서 뭐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한다거나 뭐 경고를 한다거나 아무 말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얘기 하면 안 돼요. 왜 대통령실은 나서 그러니까 뭐 조용히 하려면 하시든지 이렇게 대놓고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게 국민들한테는 상당히 불만으로 비춰져요. 그리고 국민의힘 내부 지지자들도 지금은 조용하고 가만히 있지만요. 이런 모습을 볼 때 대통령실이 당에까지 이렇게 너무 개입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저는 뭐 김문식 교수 말씀하신 것처럼
절대로 당무에 개입하면 안 되고 그런 모습이 비춰지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민생을 챙겨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민생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그 어려움에 대해서 그냥 보여주기식, 땜질식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정말 국민들 모두가 공감할 수 있을 정도의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상당히 더 하락할 수 있는 국면으로 갈 수 있다는 점들을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김근식 국민의힘 전 비전 전략실장,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두 분의 분석과 토론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